혀가 대충 아무리 길어봐야 세치 정도 하거든요. 정변은 2.5치. 저 코가 닿는 저는 세치 반.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두치 반, 두치 반. 이건 왜 털고 가야 되냐면 사실 민주 진영이 정권을 내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 사건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한 사건. 근데 지금 진중권이가 동양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 쌍욕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진중권 조국 사태로 떠난 동양대 5년 만에 복귀. 최성해 총장 재선임 97일 만에 결정. 그러니까 사실 최성해도 돌아갔고 전중권도 돌아가게 된 거죠. 진중권. 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최성해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총장을 그만두는 사이에 최성해 동생이 총장을 하고 있었어. 푸틴이 법을 피해가려고 대통령 하다가 총리하고 총리하던 놈이 대통령을 하면 비슷한 거야. 근데 이 소위 조국 사태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 표현에. 검찰이 쿠데타인데 저 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최성해가 나는 조민한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로 시작된 사건이에요. 요거 아마 조국 사태가 뭔지 모르는 소위 개딸들이 있으실 테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길게 이야기하면 엄청 할 말이 많은데 윤석열이가 조국 장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총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뭐 니들 음모론처럼 뭐 윤석열을 이재명을 치라고 뭐 조국을 치라고 한 게 아니고 범국민적인 인기가 있을 때요.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하다가. 근데 조국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청와대 쪽에 로비를 해요. 조국은 사모펀드 비리가 있어서 안 된다. 시키면 안 된다고 로비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 표창장이 핵심이 아니었잖아요. 시작점은 뭐냐면 사모펀드 비리가 있어서 안 된다잖아요. 나중에 정경심 조국 기소할 때 이 건은 단 한 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양아치들처럼 칼을 뽑았는데 처벌을 못하게 생겼는데 그냥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부산대 의전원 등에 그 뭐 점수로 감안되지도 않았던 동양대 표창장을 내가 준 적이 없는데라는 말을 함으로써 검찰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치는데 결정적인 빌미로 작동한 게 최성해의 저 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드러났었죠. 표창장 위조를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논의를 했다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국 가족을 도륙 내버린 사건이고 그 공부 잘하던 조민은 이미 지금 고졸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사면을 받았지만 거의 만기 출소에 가까울 정도로 아픈 가운데 이렇게 됐죠.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조국 혁신당이 떴을 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래 조국 네가 나서가지고 윤석열 끌어내파 하고 만들어졌던 사건인 거예요. 근데 조국 사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동양대를 이전까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양대 인지도를 가장 크게 올려준 게 최성해 진중권이고 저 봉사가 무슨 큰일을 해서 총장이 직접 주는 표창장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영어 캠프 같은 데서 주는 봉사 표창장 이거를 총장이 다 직인 찍고 사인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전결이라는 걸로 그냥 쭉 나가는 건데 마치 자기는 주지 않았다라고 총장 본인이 저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저게 일파만파가 된 거거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표창장은 이사하고 그러느라고 잃어버린 표창장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의전원 같은 데 들어갈 때 이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재발급 받은 거.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입시에 영향을 끼친 표창장도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요. 그 표창장을 법정에서 위조를 하지도 못했어요. 정경심은 워드 정도만 치는 컴맹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근데 그게 포렌식까지 해봤는데 그 당시 그 동양대에 있던 그 PC는 정경심 교수가 없는 시간에 쓰였다라고까지 나왔지만 1심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대법원까지 갔지만 구제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욕해야 될 건 진중권이에요. 진중권은 조국 장관 부부가 동양대에 꽂아준 자예요. 말하자면 소개해갖고 동양대 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진중권이가 나중에는 조국 부부한테 등에 칼을 꽂아버린 사건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그때 뭐 자기는 쿨하게 동양대 그만둔다고 했지만 5년 만에 동양대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차피 먹고 살 거 없을 텐데 거기다도 가라고 그냥 두고 싶긴 한데 하고 있어요.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서 그러죠. 그러니까 살인 사건을 판결을 해도 사건이 재현이 안 되면 유죄 안 나와요. 근데 아마 검찰도 재현을 못하고 컴퓨터 전문가들도 위조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재현을 못했는데 유죄 판결을 내린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윤석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가 지금까지 대통령 표창 준 사람 한번 이름 다 대봐. 그러니까. 맞아. 자,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님, 잔인한 인권 침해 그만하시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남의 일에 대한 언론 보도나 세간의 속설은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는 공방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진중권 교수님의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파렴치한, 운운하는 일방적 주장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회주의자. 워낙 좌충우돌하다 보니까 진보 보수 어느 쪽에서 쓰지 못하는 자. 최근에 어떤 논란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을 왜 국회에서 안 부르냐라는 이야기에 안 부르는 이유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좌충우돌해서 무슨 말 할지 몰라. 그렇죠. 진보에서 안 불러주면 진보를 때리고 보수에서 안 불러주면 보수를 때리는데 보수만 때리는 걸 본 사람은 야 진중권 할 말 한다 아닌데 왜 있잖아 진중권하고 김건희하고 가까운 사이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야 조국의 친구도 저런다라는 이미지를 얻음으로써 조국 장관 부부 가족을 도륙내는데 진중권이 나중에 조국 흑서 쓰잖아 또 애가. 뭐 권경의 뭐 저 김경률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저주네요. 결국은 뭐예요? 그때 조국 사건 도륙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범이었던 애가 다시 동양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날에서 폭탄선 하나 하려합니다. 진중권 말 못해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 파렴치한 일 많아. 네. 그래도 돌려주고 싶어요. 내가 말 못해서 그렇지. 자, 저는 공범이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성공한 것이 가깝다. 그 당시에도 이재명 지금 현 대표는 조국 장관 편을 들었었다. 이 역사를 아시고 한번 우리 행동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새날 구독할 시간이에요. 구독할 시간. 구독 안 되셨는지 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독이 돼인지 안 되는지 보시려면은 채팅창 저 중간에 X 표시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면 이걸 눌러요. 가면 여기 지금 방송의 제목과 함께 밑에 공식 새날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구독이라는 숫자, 구독이라고 글자가 써 있으면 구독이 안 되신 거예요. 그거 누르면 구독 중이라고 나와요.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송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